일단 자기네들이 왔다라는 것은 알려주고 싶은데 네. 그리고 나서 뭘 했다라는 것은 알려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하. 예를 들어서 뭐 김정은 참수작전 훈련을 했던지 아니면 중국에 대한 어떤 뭐 여러 가지 일을 했던지 그런 것들은 알려주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오기는 왔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저기까지는 항적 정보를 민간에게 공개를 하면서 네.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자, 전략 폭격기가 떴다는 사실, 항적 기록이 알려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또 다른 사실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바로 일본 근해에서 아마추어 무전사들이 이 B-52 폭격기의 무전 내용을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내용 들어보시죠. Yes, this is 01, that's Mike, Oscar, Sierra, Echo 01, flight of TMP-52, position. Say again your comment after flight. San Francisco. 자, 잘 들리진 않지만요. 단어를 조합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1호 비행기, 그리고 마이크 오스카 시에라 에코 01. 이 내용은요. 이렇습니다. 앞부분만 따서 하면 무스 01. 여기는 지금 앞부분만 영자를 땄지만요. 이 해석은 그렇습니다. 무스 01. B-52 폭격기 2대 중 1대의 콜사인. 그리고 같이 비행했던 폭격기는 02번으로 콜사인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고요. 자, 이게 참 재밌는 것이 이 아마추어 무선 통신사들이 이것을 지금 감청을 해서 네. 감청을 일부러 한 건 아니죠. 자기네들이 무선기를 켜놓으니까 들린 겁니다. 네. 그걸 이제 녹음을 해서 공개를 한 건데 왜 이걸 공개를 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내용들을 보면 공중급유기하고 B-52 폭격기가 서로의 위치를 지금 묻고 이제 네. 공중급유하자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잠시만요. 네. 지금 공중급유기 말씀을 하셨는데 네. B-52만 출격한 게 아니었던 겁니까? 맞습니다. B-52 말고 또 공중급유기까지 같이 갔어요. 자, 그래서 무선 교신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B-52 폭격기 콜사인 말고 공중급유기 2대도 교신이 포착됐습니다. 들어보시죠. I can't make out your call sign. San Francisco radio, this is Lima, Sierra, Lima, India, Mike, Echo 21, at flight level 340. Line 21. 자, B-52 폭격기의 콜사인을 확인했듯이 공중급유기의 폭격기도 이 콜사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슬라임이라고 읽기도 하고요. SLIME 21. 자, 이게 공중급유기 2대가 출격을 했는데 그중 1대의 콜사인, 그리고 같이 비행했던 콜사인은 뒤가 22로 확인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작전에 B-52 폭격기만 간 것이 아니고 공중급유기까지 갔어요. 그건 어떤 의미죠? B-52 폭격기는 1000km 이상의 항속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작전 반경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굳이 앤더슨 기지에서 동해 쪽으로 온다고 했을 때 급유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받을 필요가 없죠. 그 앤더슨 기지에서 일본까지 뭐 한 3000km도 채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굳이 공중급유기까지 동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B-52 폭격기가 도쿄 근방에서 다시 돌아가지는 않았다. 네. 뭔가 큰 어떤 그 장시간의 작전을 했을 수 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그래도 연료가 많이 남아요. 네. 그럼 뭐냐? 굉장히 많은 무장을 탑재를 했다는 것이죠. 아하, 그러니까 폭격기니까. 폭격기가 실을 수 있는 총 무기를 다 싣고 그렇죠. 갔기 때문에 기름이 많이 드는군요. 최대 무장 탑재를 하면 기름이 굉장히 이제 연료 소모가 급속히 늘어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불과 3,000km의 왕복 그 편도 거리밖에 안 되는데 해봐야 이 B-52가 충분히 왔다가 갈 수 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공중급유기까지 대동했다.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장을 탑재를 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이 아마추어 무선 통신사들에게 들키게 일부러 한 것은 내가 이런 작전을, 이런 무장을 했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것은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내용이시죠. 아하. 그런데 여기까지만 딱 하고 그다음부터는 혹시나 외교적인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부터 진짜로 뭐 했는지 숨긴 것이죠. 자, 진짜로 뭐 했는지를 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요. B-52 폭격기. 이번에 정예 훈련의 차원이었나요? 지금 장착한 미사일들을 보면 주로 장거리 미사일이에요. 공대지 미사일. 그렇습니다. 이제 정례 훈련은 절대로 아니고요. 정례 훈련 같으면은 태평양 사령부에서 우리 정례 훈련 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정례 훈련은 절대로 아니고 네. 이게 이제 어떤 그 비정기적인 그런 돌발 훈련이라고 보는데
B-52가 우리가 여러 번 했지만은 B-52 꼬리 날개에 그 수직 꼬리 날개에 파란색 띠가 있으면 핵폭격기. 네. 파란색 띠가 아니면은 핵폭격기 아니고 재래식 폭격기잖아요. 네. 이번에는 재래식 폭격기입니다. 네. 빨간 띠였어요. 그래서 재래식 무장을 했을 것이다. 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AGM-86이라고 장거리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그걸 최대 20발을 실을 수가 있는데 그게 사정거리가 2,500km예요. 아하. 그거 20발을 실을 수가 있는데 두 대가 왔으니까 최대 40발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 B-52가 뜬 시간이 묘합니다. 김정은이 단둥을 통과해서 북한 지역으로 들어왔을 때 떴습니다. 괌에서. 네. 그리고는 거기서부터 3시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B-52도 다시 일본까지 날아온 데가 한 3시간 미만으로 걸리거든요. 아하. 자, 여기에서 내가 조금만 일찍 떴으면 기차가 어디 천천히 가니까 내가 조금만 떴으면 자기한테 또 공중발사 2,500km짜리 순항미사일 지금 20발 해서 40발 있으니까 열차 죽일 수 있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분석을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김정국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왜 하필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방문 후 돌아오는 그 같은 시각에 B-52 폭격기, 그것도 총무장한 폭격기가 발진을 했을까요? 일단 두 가지입니다. 일단 중국하고 네. 북한이 현재 회담을 하면서 미북 정상회담이 앞으로 벌어질 건데 네. 그때 중국이 북한을 비유함으로써 북한이 미국의 의지에 반하는 그런 행동을 할까봐 네. 일단 중국도 견제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앞으로 만약에 회담이 결렬돼 가지고 이게 군사적 옵션을 쓸 때는 우리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심해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대화를 통해서 핵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앞으로 비핵화 관해서 실천적 행동을 보이라 이런 압박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최근 2차 북미 회담에 대한 장소까지 논의되고 있었기 때문에 글쎄요, 미국의 전략 자산들 그리 큰 움직임은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필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이 시점에 B-52 폭격기가 출격을 했다. 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요, 지난해에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돌아온 직후에 이런 불편한 심기를 표현하기도 했었죠. I think there was a little change in attitude from Kim Jong-un. So I don't like that. I don't like that. I don't like it from the standpoint of China. Now, I hope that's not true. But I think that President Xi is a world-class poker player. And I'd probably maybe doing the same thing that he would do. But I will say this, there was a somewhat different attitude after that meeting, and I'm a little surprised. 아마 이런 불쾌감을 표시하기 위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B-52 폭격기가 출격한 것이 아닌가 분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러 간 것, 트럼프 대통령만 불쾌한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사실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 미 국무부가 입장을 전혀 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북미 정상회담 이야기를 했지만, 근데 지금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지금 안 좋은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코리 가드너 지금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중국이 김정은 구두 광내기를 그만두라. 라는 이야기를 했고. 구두 광내기를 그만둬라. 예를 들어서 정말 북한에 대한 좀 이 떠발뜨기라든지 네. 북한의 어떤 뒷배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그만하라는 이야기했죠. 또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 같은 경우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기대가 낮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뭐냐면 지금 일단 미국의 의회 구조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이 다수가 됐죠. 그렇지만 지금 미국 의회에서의 생각은 사실 북미 정상회담이 지금 이루어지면 과연 이 비핵화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회의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더군다나 북중이 이렇게 가까워지면 특히 이번 회담에서 보면 북중이 워킹그룹 같은 걸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비핵화가 촉진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늦춰지는 게 아닌가. 네. 즉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뒷배로 해서 회담을 늦출 가능성, 네. 그다음에 비핵화를 늦출 가능성, 그다음 중국에 의존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을 미국 지금 의원들이 견제를 하고 있고 네. 또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이거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이거 북한 전략에 말려갈 수가 있다. 네. 이런 우려들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돌아올 그 시점에 B-52 폭격기 2대가 완전 무장을 한 채로 출격했다는 사실 과연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것 역시 역사적 사변이다라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분위기를 고취시키는데 여념이 없군요. 북한 내부에서는요. 그렇습니다. 이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을 마치고 북한으로 돌아간 게 어제인데 네. 오늘 아침 9시 30분부터 약 48분 동안 이 중국 방문 과정을 소개하는 내용이 이 조선중앙TV에 소개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신속하게 이 방중 성과를 그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고 싶어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 추가를 하자면 네. 일단은 이 북중 간의 정상회담 자체를 김정은 우상회담 활용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북중 간의 정상회담이 잘 성공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현재 유엔 제재 때문에 북한 주민이 굉장히 배가 고프고 힘든데 앞으로 중국의 지원에 의해 가지고 북한 경제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희망을 북한 주민한테 선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 신속하게 방향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 관영 매체이죠. CCTV는요, 분위기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발언을 할 때 김정은 위원장이 열심히 받아 적는 모습을 수차례 화면에 노출시킨 것인데요. 자, 북경 반점에서 즐겁게 오찬을 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 돈독했는데 왜 돌아가서 편집을 할 때는 또 이런 식의 편집을 했을까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조금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동안 조선중앙TV는 그 시진핑 주석이 많이 적고 있는 장면. 오늘 또 오전에 네. 북한이 공개한 조선중앙TV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경청하는 모습을 위주로 또 편집을 이제 했습니다. 그런 것들 하고 지금 중국 입장에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열심히 적고 있는 모습, 뭐 적자 생존이라고 이야기하죠. 네. 그런 모습을 일단 방영을 했는데 지금 중국이 하는 걸 보면 이 굉장히 시진핑 주석에 대한 우상화라든지 그다음에 중화주의라든지 모든 것이 중국을 중심으로 가고 있고 사실은 그의 변방국인 이제 북한이 와서 고개를 숙이고 열심히 적고 있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기록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벌써 4차례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4차례라는 게 1년 조금 넘는 사이에 4차례입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국가 관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그럼 뭐냐면 사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자주 간다는 것은 굉장히 사대주의적인 그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실 뭔가 요구하는 것들이 많겠죠.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긴 할 텐데 어쨌거나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1년도 좀 넘어서 4차례나 이렇게 우리한테 와서 열심히 고기를 조아리고 받아쓰기를 하고 있다. 네. 즉 북한은 우리의 예전 같으면 조공국이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비추기 위한 뭐 그런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김정은 위원장의 받아쓰기 하는 모습을 좀 굴욕적으로 내보내긴 했지만 그래도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 염려스러웠던 것일까요?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선물을 했는데 우황환이라는 한약을 선물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아는 한의사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우황환이 우황청심원과 같은 거냐? 그랬더니 다른 약이더군요. 어떤 약입니까? 네. 일단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심혈관계요. 그렇습니다. 아하. 아무래도 이제 이 비만한 사람들에게는 이 심혈관 그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데 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체중이 거의 한 130kg 그렇죠. 가까이 나간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물론 나이는 젊지만 이 비만 때문에 심혈관 질환에 이상이 올 수가 있는데 네. 이걸 예방할 수 있는 약을 아하.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선물을 한 겁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중국이 김정은 위원장의 그 건강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현재 집안에 뭐 심근경색과 관련한 내력이 있기도 하지만 네. 좀 심장에 뭐 판막도 좀 이상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아하. 이거를 미리 먹어서 네. 돌연사를 예방하라라고 이제 주는 것 같은데 네. 뭐 저거 먹고 체중을 안 뺀다면 이렇게 돌연사를 예방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금년도의 모습이 작년도보다도 더 뚱뚱해졌습니다. 네. 더 뚱뚱했기 때문에 체중을 빼지 않으면 네. 아마 그런 약 먹어도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